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5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준비한 겁니까? 한 박자 늦게 했어요. 예,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패션쇼 애청자 여러분은 설을 잘 보내셨겠죠. 구정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2022년 이민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 대선 전국까지 뉴스만 틀면 답답한 소식들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뉴스들로만 가득 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직 올해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방송 들으시고 올해 계획 꼭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135회 시작할 텐데요.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황하나,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추웠죠? 네, 근데 오늘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추워야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뭐든. 그러니까요. 눈이 좀 와야 되는데 겨울은 눈인데 그쵸. 예, 지금 눈썰매를 사놨는데 지금 우와, 써먹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작년에는 그래도 3월쯤에 폭설이 한번 내렸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별일은 없죠? 네. 예. 새해 계획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가요? 네, 저번에 다 여쭤보셨었어요. 대답은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 계획, 운동을 하자. 운동하자. 몸을 만들자.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코어 힘을 단단하게. 알겠습니다. 단단하게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예, 우리 태근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태훈 대리사입니다. 예, 늘 정겹습니다. 예. 아니, 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은 원래는 이제 명절 때는 고모, 그러니까 저희 누나 집에 갔는데 누나 집에? 누나가 뭐 회사에서 누나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해서 자가 체크해서 자가 진단해서 음성이면 회사 출근하고 음성 아니면 출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누나가 사전에 이번 설은 각자 집에서 보냅시다 하고 카톡을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네 애들과 있었는데 저는 혼자 뭐 스크린도 치고 잘 놀았죠 뭐. 네. 마치 진짜 진행된 것처럼. 요게 방송이에요. 나는 일주일치 지금 계획을 다 잡아놨죠. 누르네요. 스크린도 좀 하시고. 네. 요새 또 골프에 또 갑자기 재밌어가지고. 좋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나도 저 거리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네요, 우리 멤버들이. 그러게요. 저는 아침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우리 B급 인생은 구정 연휴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매번 하듯이 집에서 차례 지내고 이번에 성묘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한테는 갔다 왔죠. 여러분 또 안 갈 수가 없거든. 여러분 핑계대기가 좀 애매해. 왜냐하면 누가 확인하진 않지만 본인이 계속 이제 꺼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뭐 작년에도 갔으니까. 예. 항상 가니까. 근데 저희는 작년에는 구정 때 이제 모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모였는데 올해는 좀 모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요? 예. 작년도 안 모였으니까. 저 예. 어디 갑니까? 설 때? 전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랑 좋네요. 엄마 아빠랑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예. 그냥 같이 놀고. 황하나는 이런 좀 순수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칭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부끄러워져서. 그래요? 좋습니다. 예,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빨리빨리 들어가죠. 우리 지금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또 황하나가 고생하실 시간인데 첫 번째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패션 시장 주간 매출 동향인데요. 1월 셋째 주 패션 시장은 전 복종에서 큰 폭의 매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2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신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23일까지 패션 시장의 복종별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에서는 노스페이스가 40% 신장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25%, K2 6%, 블랙 야크 7%, 네파 10%, 코오롱 스포츠 41%, 아이더 8%, 컬럼비아 10%, 밀레 14%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조사 대상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은 20%에 달했습니다. 여성복도 큰 폭의 신장률을 기록했는데 크로커다일 레이디는 이 기간 11% 신장했고 올리비아 로렌 45%, 쉬즈미스 52%, 지센 24%, 리스트 43%, 올리비아 하슬러 27%, 베스트밸리 55%, C 37%, 샤틀은 31% 등이었고 남성 편집숍 웰메이드는 19%, 올포유 13%, PAT 30%로 남성복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골프웨어도 크게 성장했는데 GDX 멀티스포츠는 이 기간 33% 신장했고 파리게이츠 40%, 와이드앵글 27%, 카스텔 바작 11%, 팬텀 30%, 핑 2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복은 뉴발란스 키즈가 45%였고 MLB 키즈 54%, 플레이 키즈 프로 32%, 칸골 키즈 138%, 블랙 야크 키즈 10%, 닥스 키즈 33%, 노스페이스 키즈 4%, 네파 키즈 23%, 티파니 키즈 84%, 헬지스 키즈 29%, 휠라 키즈 52% 등이었습니다. 예. 패션 주간 매출 동향 네. 그리고 3주간의 1월 매출 동향 하나가 소개해 준 것 같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작년 1월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에 대한 현상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저효과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계속 뭐 복종을 넘나들고 다 이제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근데 지금 뭐 설 전만 해도 지금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근데 구정 이후에는 지금 3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10,000명을 넘어서 2만 명, 3만 명까지 가면 이게 바로 타격이 좀 오지 않겠어요? 아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여기서는 전문가니까 패션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 감염자 수에 대한 숫자는 이제 무의미하다. 확진자 수는 그런 게 이제 전문가의 그쪽 방역 당국의 얘기는 이제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옛날처럼 추적 조사하는 그 개념도 이제 없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에게 물론 어떻게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으나 네. 지금 현재적인 추세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인식하고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진자가 좀 더 나오더라도 이제 중증 환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도 크게 더 뭐 현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이제 거기처럼. 우리 변리사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중증 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사망률이 높아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도 위드 코로나를 할 건데 지금 이제 한번 했다가 안 되는 게 너무 이제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건데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시까지 제한을 두고 9시까지 제한을 두고 6명까지 이제 제한을 뒀는데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해서 이걸 더 좁힐 것인지 저는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12시로 봅니다. 늘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늘려야만 바람은. 해요. 지금 이러다가 다 죽어.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러다가 너무 다 지금 죽어. 심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구정 지나고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OK몰이 17년 연속 성장을 이어가며 독자 이커머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OK몰은 지난해 매출 2,886억 원, 영업이익 214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성장은 외부 판매자 입점 방식의 일반적 플랫폼과 달리 OK몰이 직매입한 상품만 판매해서 거둔 실적이라고 하는데 거래 중개 수수료를 주 매출원으로 삼는 플랫폼 형태 온라인 쇼핑몰은 거래액과 매출액 간 격차가 클 수 있지만 OK몰은 상품 거래액이 곧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업이익이 71% 증가한 것은 회전율 증대와 판매 관리비 절감이 주요했는데 몸통 부풀리기식으로 단순히 취급 상품 수를 늘리기보단 브랜드 전문 MD의 안목을 겹친 상품과 시장 내 베스트 상품을 위주로 선보여 회전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또 OK몰 베스트 브랜드는 전년보다 75% 판매 증대를 이룬 톰 브라운이었고 2위는 스톤 아일랜드, 3위는 프라다가 차지했습니다. 네, OK몰 소식인데 17년 연속으로 성장률을 야. 보였다. 이거 대단한 뉴스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게 옛날에 OK 아웃도어 그거예요. 네네네. OK 아웃도어가 OK몰로 돌아선 거고 초창기에는 아웃도어나 스포츠 중심이었다가 이제 종합몰로 변신을 하고 했는데 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게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얘네 매출이 2,880억이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무신사 바로 다음이에요. 매출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규모가. 네. 그러니까 무신사는 맨날 거래액이 2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래액이 2조면 걔네 수수료를 막 우리 높게 잡아도 한 30%를 계산하면 그럼 한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2조라고 했을 때 매출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에이블리가 거래액이 7천인데 7천이면 얘네는 더 수수료나 이게 훨씬 더 낮거든요. 네. 왜냐면 그 외부 입점몰 방식이에요. 나가는 거라서 이건 정액제로 받거나 그냥 링크비만 받는 거라서 더 낮아요. 이건 10%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10%면 7천억, 700억, 1,0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정도 매출이 엄청난 거거든요. 플랫폼 중에서. 그러네요. 아니 사실 그 다음 뉴스도 플랫폼 소식인데 이 코로나19 터지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좀 수익을 좀 사회에 환원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뭡니까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스. 와 역시 타이밍 좋고. 고등학교 나왔네. 좋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가보죠. 플랫폼 소식이니까. 나왔습니다. 예. 다음 뉴스도 온라인 플랫폼 소식인데요. 네. 스타일쉐어의 작년 4분기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40% 성장했다는 뉴스입니다. 스타일쉐어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선물 요청 서비스의 성장, 신규 브랜드의 약진, 스트리트 패션 열풍에 따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4분기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출시한 온라인 선물 요청 서비스는 거래액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126%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영입한 신규 브랜드의 거래액이 추석 기획전을 기점으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하반기 스트리트 패션 열풍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 역시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 무신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데 특히 파트너 브랜드들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6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쉐어의 파트너 지원 프로젝트는 각 파트너사의 성장 단계와 브랜드 색깔에 맞춘 마케팅, 동반 성장 노하우의 인프라를 활용해
G세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유망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전 소식에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소식인데 스타일쉐어가 작년 4분기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우리 B급 인생이 좋아하시는 이 기저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저효과? 기저효과 없습니까? 기저효과는 아니지 이거.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온라인 네. 다 계속 꾸준히 성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기저효과는 아니고 합병 효과가 좀 있었겠죠. 무신사와의 합병 그렇죠. 효과. 아니 근데 그 스타일쉐어가 이제 무신사와 합병을 했는데 무신사도 그렇고 물론 스타일쉐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기존에 안 하던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입점 브랜드들을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투자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을 좀 계열사로 마련해 가지고 투자도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이 입점 브랜드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럼요. 왜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 걸 하느냐? 기존사 그 입점 브랜드한테 굳이 그걸 투자를 하고 금액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패션 쪽에서도 이미 스타일쉐어하고 스타일쉐어란다. 쓱하고 SSG 카카오가 네. 인수했잖아요. 그것들을.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자본들이 패션 플랫폼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제 지금까지 플랫폼 경쟁에서는 콘텐츠 경쟁이 있었는데 자본 경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이 아무리 들어가도 못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브랜드를 독점하는 거거든요. 무신사가 투자하는 건 내 브랜드로 독점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전략. 그러면 내가 무신사가 투자한 브랜드들이 저기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이런 데 들어가겠어요? 무신사에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당분간 얘네들이 이런 투자를 해서 자기 전개 브랜드나 이 디자이너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내 품 안에 계속 당분간 품고 있겠다. 그러니까 컨텐츠 경쟁에서 내가 당분간 우위를 계속 점하겠다. 이런 신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얘네를 끌어올 수 없는 거지. 근데 SSG나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의 투자 전략들이 생겨나니까 지금 그 무신사 다른 플랫폼들도 돈이 여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 버티컬로 내 밑에 자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패션 생태계에 도움이 될지 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B급 인생의 이런 의견에 조금 더해서 이제 이 플랫폼들은 기존에 이제 브랜딩 그러니까 자체 브랜딩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브랜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좀 키워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화되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인다. 이거 좀 덧붙입니다. 예. 네. 아니 이해 못하겠는데 자체 브랜드를 좀 키우자 이거지. 어쨌든 플랫폼의 가장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건 PB가 맞아요. PB가 맞는데 온라인에서 PB 하는 것들이 계속 내야죠. 무신사에서 나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무신사 스탠다드의 규모를 키우는 거라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PB 상품. PB 상품. 왜냐하면 그렇게 입점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해놓고 자기가 성장했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상품이면 내 걸 팔지 입점 브랜드 걸 팔지 않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대 플랫폼들은 굳이 PB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플랫폼은. 근데 반대로 ABC마트라든지 폴라크라든지 SFC라든지 이런 스포츠 멀티숍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여기는 메인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PB 상품이 꼭 필요해요. 이런 브랜드, 이런 플랫폼에서는. 하지만 여기는 아주 힘없는 브랜드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내 PB를 경쟁한다? 난 이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의견과는 좀 다른데 굳이 PB를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투자이잖아요. 근데 무신사 내 자체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것도 이익이겠지만 오히려 다른 데에서 판매되는 것도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브랜드를 잘 키우면 어디서든 판매가 돼서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투자한 금액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자기네 플랫폼 내에서만 독점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더 투자하는 거다. 세분화 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 한별리사가 얘기한 건 투자를 해서 내 브랜드화되는 거. 이게 옛날에 이거를 그 NPB라고 불렀어요. National Private Brand라고 해서 NPB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유통에서 흔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브랜드에게 그 지원을 해주면서 나에게만 독점 공급해달라. 이걸 계약을 맺는 게 NPB인 거고 지금 무신사에서 하거나 스타일쇼에서 하는 건 그냥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PB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생산비를 받고 다른 플랫폼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생산비를 지원받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되는 이 다음 과정인 뉴스 거지. 있습니까? 네. 다음은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 버티컬 플랫폼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버티컬 플랫폼은 네이버 쇼핑이나 인터파크와 같은 종합몰이 아니라 패션, 식품 등 특정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을 말하는데 무신사, 마켓컬리 등 거래액 2조 원 이상의 매머드급 버티컬들이 생겨나면서 시장 세분화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도 종합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데 반해 버티컬 커머스를 불리는 전문몰 거래액은 종합몰의 3배를 넘는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그 플랫폼 소식들이 좀 많은데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무신사 저희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로 유니콘으로 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이 유니콘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뭐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패션 쪽에서는 유일하게 무신사가 이제 들어왔던 거고 네. 뭐 이 종합몰이 아니라 전문몰이 뜨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데 가서 장을 봤다면 지금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쿠팡이나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렇게 큰 데 가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장 보는 게 훨씬 더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 물건 하나 찾는데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패션 전문몰 혹은 스트리트 전문몰, 남성몰 아니면 50대 맞아요. 큰 사이즈 뭐 이런 식의 그 딱 내가 필요한 그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만 찾고 구매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매출 증가세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우리 생각이 다르신 한별리 사님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또 있습니까? 네. 다음은 LF가 LF몰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 LF페이를 런칭했다는 뉴스입니다. LF몰이 새롭게 도입한 LF페이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결제 정보를 한번 등록하면 이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LF페이를 등록하면 6자리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LF 소식인데 이게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이게 자사모를 키우기 위해서 LF 페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LF 전용 쿠폰도 만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LF 정도면 저는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LF 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걸로는 긍정적인데 반대로 진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예전에 패션 시장에 패션 전문점이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전문점? 네,
패션 전문점. 응. 햄버거 유니버시티라든지 기억이 안 난다. 아울렛 같은 거요? 뉴스데스크라든지 뉴스데스크? 패션만 전문적으로 한 그냥 중소형 컴팩트형 백화점인 거예요. 패션 전문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온라인으로요? 그 옛날에 언제인데요? 오프라인에. 오프라인으로?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 90년대 IMF 터질 때? 그 전에. 그전에? 그 전에 진짜 되게 많이 됐어요.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유통에 진출하려고 패션 그 전문 시장에 뛰어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성이 유스데스크였을 거고, 그 다음에 성도, 지금 톰보이, 성도가 햄버거 유니버시티인가 이랬을 거고. 햄버거? 그 다음에 신원이 있어요. 신원도 꽤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그런 패션 전문몰들을 했는데 얘네들이 IMF 오기 전에 IMF 타격도 컸지만 IMF 이전에 이게 어쨌든 유통에 들어가면 외상 거래가 많아지잖아요. 카드 혹은 프로모션으로 미리 물건 주고 나중에 갚는 형태라든지 할부라든지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형태들이 늘어나면서 이걸 못 버티고 IMF 때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묻어났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IMF 출생이셔가지고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식의 그 신용을 늘리거나 어쨌든 그 제조업체들이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조심해야 될 게 여신을 길게 늘리거나 여신 사업에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각자 삼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카카오도 그런 게 있지만 이 각자 브랜드의 페이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페이 자체가 어떤 형식을 띄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할부하고 여신을 길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팔았어. 네. 그럼 할부라는 건 100원짜리를 팔았을 때 이걸 6개월 후에 받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데들은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프로그램화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현금 보유액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 자칫 큰일 날 수 있다. 그건 이제 브랜드 기업 입장인 거고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이 지금 페이가 브랜드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너무 혼동이 되고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얼만큼 갈 수 있느냐? 브랜드들에서 LF 같은 큰 기업에서 이렇게 자사 페이를 만드는 게 저는 온당한 거냐, 올바른 방향인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A에서 Z카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소비자들이 원했던 건 물론 저는 소비자를 대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A에서 Z까지 그냥 통합된 하나의 카드를 원하는 거지 각자의 카드를 원하지 않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LF 페이 같은 경우도 단순히 LF 패션 그쪽 제품만 사는 것은 솔직히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약간의 다른 범용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데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회사의 페이를 만드는 건 너무 비용이 낭비인 거고요. 약간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카드사의 혜택처럼. 그렇죠. 카드사의 혜택처럼 모든 중소 패션 회사들의 페이를 통합해서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가 있다면 누가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LF 페이를 만든 게 저 윗대가리들 꼰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비슷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거 하나 만들자. 이게 전형적인 거기에서 출발한 거라. 제조 마인드 답답은? 제조 마인드 방식.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느냐보다는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식인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모 일보에서 산이라는 산을 하면 안 되겠다. 여행 매거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매체의 회장이 지나가다가 저 매체 여행 매거진이 있네? 야 우리는 왜 없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경제지들이 다 다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우리 회사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예.